안녕하세요. SPNSTV의 정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 예예 씨를 모셨는데요. 무슨 얘기했죠? 해리포터, 틴더, 정우성, 인플루언서 문화, 그리고 캔슬 문화까지. 심도 깊게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내가 어. 느끼기에는 그런 그 쇼츠들 예혜님 나오는 쇼츠들을 보면은 그냥 어쨌든 테이크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떠한 씬에 대해서 좀 풍자를 하는 거던 그런 것들이 그냥 한국에서만 계속 태어나서 자란 뷰포인트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파푸아 뉴기니였다. 그게. 그래서 뭐 파푸아 뉴기니나 아, 이제 코드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외국에 살아서 그렇다. 그건 외국에서 왔다?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근데 최근에 생각한 게 약간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여갖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형이랑 누나는 계획했는데 저는 계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약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갑자기 삘타다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행동들이 좀 형이랑 누나에 비해 조금 별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그냥 뭐 약간 좀 더 와일드? 좀 사고 방식이나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까. 본인의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르다고는 하긴 안 하는데 약간 좀 특이하다. 특이하다. 특이할 수는 있다. 음. 약간 특이할 나를 수는 있다. 부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계속? 자리도 지금 제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거울을 보고 있는 느낌인데? 머리 초록색으로 왔어요. 네. 저런 안경 있지 않? 실제로 이거 있어요. 오메가 끼고 걸 나올 수도 걸 끼고 나올 걸 그랬네요. 그니까 두상도 좀 비슷하신 것 같고. 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가요? 네, 연일정씨일 수도 있습니다. 사촌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진짜?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영광인데요? 저도 영광입니다. 사촌이면은 진짜 네. 영광인데? 네.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섹스 테이프 I'm already a killer. 그거 맞죠? 그거 아니에요? 맞죠. 미님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그 예예님의 릴스들을 보면서 잠시만. 그래요? 그 릴스에서 이제 하고자 하시는 그런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 그래요? 다르다고 한 게 그 빌드업이었군요. 예. 네. 그런 빌드업이었어가지고 기니 포다라? maybe 바로 one 넘어갈까요? one. 예. 인플루언서 요거 먼저 한번 가시죠. 인플루언서 면접. 스트리퍼. 요거 재밌더라고요. 인플루언서 면접.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리퍼예요? 네, 성이 스트. 네. 스트리퍼. that's me. 혹시 전공이 저 현대무용이요. 현대무용이요? 네. 어떤 뭐 걸? 제로투 코카인 아미니 마스터폰. 현대적이네요. 보시면 팔로우가 99%가 남자고 1%는 엄마 계정으로 가입한 남자들이네요.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제 성격을 좋아하나? 성격이요? 주로 어떤 콘텐츠를? 아까 말한 제로투 코카인 아미니아 마스터폰. 그 영상이 2,000개이신데 춤 4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의상을 바꿔서 새로운 맛을 줘요. 의상이요? 네, 이거요. 여기에 입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틱톡 하시면서 힘든 점 있나요? 네, 간혹 가다가 성상품화 하는 분들 불편해요. 제 몸 말고 제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옷 입고 춤추는 거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버터 먹겠다. 인플루언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무슨 의도로 이 영상을 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당시 이게 틱톡으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틱톡을 왜 시작했냐면은 거기에 이제 돈을 주는 리워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상이 잘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라이크를 6,000개를 받았다. 그러면 한 영상당 막 36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오. 그런 라이크 게 있었어요. 6,000개당. 아니 한 영상당. 한 영상당. 한 영상. 네. 그래서 한 영상이 만약 잘 되면은 좀 인기 많으면은 36만 원을 버는데 이제 제가 그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막 대본 짜고 막 편집하고 막 대사 치는데 막 이게 36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 틱톡 올리는데 이제 춤추시는 그런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네네. 있는데
그냥 10초 춤추고 저보다 라이크가 훨씬 많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볼까 약간 좀 화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화났던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꼭 한 번은 무조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은 저 현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있고 근데 또 제가 막 영상을 올릴 때 막 제가 난 너네보다 잘났다 이런 마음으로 만드는 때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저런 거 하나가 왜냐면은 제가 저런 인플루언서들을 보고 실제로 뭐 자위한 적도 있고 오케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제 너무 웃긴 거예요.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결국 수요 공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상황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아무도 이거를 약간 재현하시는 분이 없었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나도 최근에 어떠한 그 여자들 그 온리팬스 하는 여자들이 팟캐스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봤는데 뭐 한 여자가 뭐 온리팬스에서 제일 뭐 유명한 여자인가 봐. 근데 뭐 기록을 이렇게 호스트한테 보여주면서 아 나 한 달에 뭐 400만 불 벌어. 그러니까 뭐 한 50억 넘게를 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스탯을 보여줬는데 그냥 그거가 내가 느끼기에는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거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이 클립이 완전 바이럴이 되고 사람들이 다 뭐 그냥 돈을 버는 체계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진 느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인터넷에서 뭐 온리팬스 하고 이러면은 그냥 뭐 한 달에 갑자기 50억 벌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나도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 뭐 돈 버는 게 이제 옛날이랑은 그 시스템을 깬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약간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쇼츠나 이런 것도 1인 크리에이터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광고를 이제 TV 광고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그 작년에 그 좋은 기회로 넷마블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해주신 분이 제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저를 광고를 써야 되는 거를 이제 넷마블 그 위원장 그 윗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제 영상을 그래서 다 같이 그거를 회의실에서 봤대요. 아무도 안 웃었대요. 아무도 안 웃고 그래서 막 땀 흘리면서 이게 요즘 감성이다 이걸로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설득하는데 그러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지금 모든 게 많은 게 변했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마케팅 이론이나 이런 게 다 사실 무너진 거거든요.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냐면 원래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TV에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냥 1년한테 이렇게 던지면은 얘가 알아서 조회수 더 많이 나오면은 그리고 TV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젊은 분들에서는 저희 또래에서는 그래갖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이 왜 나왔죠? 그러게요. 이제 체계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체계 무너진 거에서 약간 그냥 그게 꼬리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 광고 받으셨나요?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훈님 감사합니다. 남동훈님 어떤 그 넷마블 뭐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뭐 이런 건 좀 자제해 달라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가이드라인 같은 게? 물론 있죠. 그런 게 없는 그리고 큰 기업일수록 이제 그런 어떠한 가이드라인들이 더 명확한데 뭐 약간 물론 이제 욕설이나 이런 거는 뭐 가볍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뭐 다른 게임 언급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큰 회사다 보니 기억에 남는 좀 그런 거 제약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거 이 넷마블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네. 제가 그런 거인데 제가 옛날엔 좀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시작을 했을 때는 화가 많아갖고 약간 그 초기 때 광고를 하나 받았는데 쉐어박스라고 그게 이제 하드웨어 공간 저장하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일정을 하고 다 하기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제가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확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당일 날이 됐는데 이제 영상을 보내면은 거기서 컨펌을 해서 이제 며칠 날에 올려달라 이렇게 컨펌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1차 영상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 당일 날이 됐어요. 광고 당일 날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오늘 올리는 거 맞냐 하다가 이제 오후쯤 돼갖고 제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비즈니스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해서 그냥 아 그래 나도 안 해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한 딱 광고 올리기 1시간 전부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올리셔도 된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왜 이렇게 화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다 안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올리게 된. 돈은 선입금으로 받은 상태였나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었어요. 진짜. 쉐어 박스. 지금 뭐 하고 있죠? 잠시만. 아 이거 앞에 부분 다. 네. 무슨 회사죠?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연락 주세요. 네. 다시 연락 이번 기회로 다시 연락 주시면 진짜 그때는 5분 전에 연락 줘도 오케이. 네. 그 5분 후에 주셔도 돼요. 5분 후에. 화가 그러면 어떻게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화를 다 푼 것 같아요. 오. 저는 화를 다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초기들 영상들 보면은 어떤 약간 막 악플러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영상이 한 3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주제여도 어떻게든 악플러를 넣어갖고 얘를 좀 놀려야겠다. 나한테 준 만큼 나도 화를 내야겠다. 근데 이거를 한 300개 막 넘게 넘어가니까 이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욕하는 거나 이런 걸 봐도 약간 그럴 수 있겠다 뭐 하거나 그냥 요즘은 그냥 업로드하고 그냥 아예 안 보는 형식이거든요. 이야, 이거는 그래갖고 컨피던스가 이제 많이 올라와야 사실 반응을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은데 왜냐면 아무리 누가 막 멘탈이 세고 해도 약간 진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어. 욕을 하고 있으면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뭘 어떻게 막 책을 읽든 뭐를 소비하든 그거에 대한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첫날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첫날은 야 족가고 있네. 근데 이거를 2, 3일째 계속 야 너 병신이야 너 병신이야 얘 병신이야 이렇게 되면 아 개새끼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쇼폼이라는 뭔가 채널로 그거를 해소를 한 거네요. 그쵸, 영상으로 어쨌든 그거를 내면에 있는 화를 릴리즈하고 그걸 계속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에 된 것 남아 있는 게 같아요. 없는 그런 이제 좋은 화가 방법인데요. 안 그래서 대신 저한테 약간 규칙이 뭐가 있었냐면은 절대 약간 댓글을 받으면은 이거를 영상으로만 무조건 풀어야지 절대 답글로는 안 했어요. 약간 그게 나름의 원칙이었어요. 예. 그럼 진짜 개인적으로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약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이 영상은 불편하고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제가 답글을 달면은 1대1이 아니라 3000대 1이에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만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약간 화가 나더라도 그러면 이 화를 무조건 영상으로만 푸는 걸로 하자. 난 어차피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스. 그럼 다음 영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거 말고 이제 다음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이 POV 힙한 너무 좋아요. 사람들만 오는 카페. 요거 너무 최근에 좋아요. 올리신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기니포에? 안녕하세요. 인턴 이호로입니다. 지금 저작권 때문에 노래가 재생이 아마 안 되실 텐데요. 만약에 오디오만 청취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확인해서 체크해 주세요.
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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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되게 그런 카페에서 나올 법한 노래가 나와서 맞아요, 뭔가 맞아요. 현장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 항상 하고 싶었는데 한 2년 전부터 꼭 찍어봐야겠다 했는데 네. 무슨 카페 갔다 오르세요? 저는 몇 개 생각나는데. 어디 생각나시나요? 저요? 저는 한남동 엔트로 사이트가 일단 먼저 생각이 나요. 엔트로 사이트는 근데 엔트로 사이트는 나쁘지 않은데. 아니, 한남동이라는 그래요? 한남동을 찍어야 돼. 근데 사실 아. 이제 그 사이클이 지난 것 같아요. 엔트로 사이트는 이제 조금 더 관광 명소로 거듭난 것 같아서 엔트로 사이트는 저런 약간- 분들은 이제 엔트로 사이트 사실 안 맞아요, 갑니다. 맞아요. 이거는 엔트로 사이트가 아니라 근데 오늘 네임드랍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진짜. 한남동 뭐 카페 레코멘데이션 치면은 나오는 게 엔트로 사이트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는 뭔가 어떤 고유 명소처럼 되지 않았나. 좀 더 해방촌 느낌인가 이제는? 그쵸. 조금 더 해방촌 좀 더 방촌에. 혹은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경리단길도 아닙니다 이제는. 엄청 다 얘기가 좀 달라요. 아 댓글에 가면 그냥- 뭐 네임드랍이 돼 있나요? 좀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Can you click 제 the comments? 기억으로는 무대륙도 여기였는지 있었던 아니면 것 같고. 맞죠? 무대륙 거기 들어가자마자 향 냄새가 엄청나. 아마 릴스였던 것 같아요. 릴스 인스타에 그런- 네임드랍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임드랍이 좀 있었던 좀 어느 지역 카페를 가셔서 이거를 이 영상에 대한 뭔가 영감을. 영감을 받으셨나요? 사실 무대륙도 있었고요. 무대륙? 무대륙도 있었고 근데 무대륙뿐만 아니라 연희동에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네. 연희동에도 하나 제가 여름에 이제 너무 더워갖고 이제 그때는 카페에서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쳐서 아무데나 가려고 했는데 갔는데 무슨 모든 게 중간에 약간 테크노 미러볼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검은색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약간 지금 그렇죠 네, 지금처럼 사실 부러워서 그랬어요. 그게 아닌데 근데 약간 보는데 뭔가 막 웃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웃어 좀 제발. 약간 웃으면 막 옷이 막 유니클로로 바뀌나? 약간 막 무슨 그런 게 있나? 약간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해갖고 그거에 대한 약간 이거 언젠간 만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 시원했어 딱 보고. 그래요? 저는 그냥 나도 살짝 좀 찔린 부분도 있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좀 더 그냥 뭐 멋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다들 이해는 하니까 근데 저 정도로 멀리 가진 않더라도 뭔가 뭐 그냥 뭐 밖에서 담배 피는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이제 내가 엔트로 사이트를 생각한 이유는 이제 거기가 특히 그 한남동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다 막 좀 할리 끌고 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좀 거의 뭐 모시핀 느낌처럼 이렇게 모여갖고 막 강아지 큰 대형견이 강아지들 필수예요. 대형견. 대형견들 이제 필수. 대거 출몰하면서 다들 이제 서로 좀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사이즈업하고 좀 체크업하는 그죠. 이 느낌은 아닌데 이거는 좀 더 막 자기의 치명적인 거에 좀 더 빠져가지고 막 그런 느낌인데 거기는 이제 좀 더 나 공작새 나의 뭔가 뭐 나의 간지를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뿜어내갖고 막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거를 원하는 좀 막 그런 감성인 것 같은데 어디 쪽이 좀 더 악질인 것 같습니까? 공작새 스타일 아니면 비닐을 푹 눌러 쓰는 약간 우울계 힙스터? 저는 공작새가 조금 더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해요. 아니다. 그러니까 우울계가 약간 마포 쪽 아니게? 그쵸. 우울계가 약간 마포. 좀 용산구가 조금 더 공작새 바이브인 것 같긴 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우울계가 낫다. 우울개는 그래도 그냥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게 낫다. 그냥 지 혼자 뭐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그냥 이건데 맞아, 이제 맞아. 공작새는 나 좀 돼. 좀 이런 감성이니까 그냥 그죠. 너가 뭔데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마포가 좋아요. 마포가 더 나아요. 왜냐면 강남 쪽이나 이쪽은 약간
감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감성은 강남 쪽은 조금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요건 전 약간 좀 강남 아니고. 연희 한남 느낌, 맞아요, 종로 맞아요. 느낌, maybe? 맞아요. 강남 카페 좀 감성이 어떻지? 좀 강남은 자기 일, 뭐 노트북 강남은 사실 감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스케줄 청담 감성 아니겠습니까? 스케줄 네, 뭐죠? 그냥 안 거기는 가봐가지고. 좀 오히려 거기는 머니 바이브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비싼 거를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오빠를 알고 있고, 누가 어떤 형님을 알고 있고, 압구정 쪽. 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아니면은 강남역은 그냥 오히려 좀 순수한 분들 많은 것 같아. 강남역, 그냥 강남역은 일하시는 어, 분들. 강남역은 거의 부천역 그쵸.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아니 강남- 진짜로. 강남역은 이제 그 서울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생각하기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진짜 정확해요. 네. 왜냐면 강남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내가 강남을 딱 처음 가고 그 강남역에 되게 저녁에 좀 사람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 이 강남역인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뭐 별거 없는데 약간 스타일이 되게 화려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 갔을 때. 근데 친구가 했던 말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강남 구민 한 명도 없다고. 이제 강남역에 신분단성 있나요? 있죠. 그래서 있죠. 이제 그 지하철 교통이 편해요. 음.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이쪽에서 바로 직통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역에. 어. 네. 그래서 실제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 안 놀고 어디 가서 놀죠? 강남 압구정? 강남은 압구정 강남? 쪽이라고 압구정? 알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제가 압구정 쪽으로 안 가갖고 서울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역 네. 예. 여기 네. 너무 좋아요. 저 맨날 와도 돼요? 오세요. 출근하세요. 많이 일로. 오세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저희 좀 저걸로. 많이 좀 저거 도와주세요. 똑같은 노래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한 명씩 한 명씩. 준호님 저기 그다음 오민관님 여기. 근데 저 카페들의 영업 구조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진토닉 한 잔에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힙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아메리카노 2잔 시키고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가는데 그러면은 that's like what? 10,000원. 근데 남는 게 많으니까 10,000원 다 남는다고 쳐도 테이블이 뭐 6개인데 그쵸. 그렇게 뭔가 머리 돌려보면은 이게 우후죽순 엄청 생기고 경쟁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거 유지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대형 카페들이 바트를 팔아야 돼 카페에서 1리터짜리 아니, 아메리카노를. 수익 남기려고 대형 카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상속세. 그것도 피하려고.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네. 그게 제일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런데도 그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 네, 네. 여기는 조금 뭔가 소규모 카페니까 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저런 바이브를 형성함으로써 뭐가 있지 않을까요? 뭐 쿠키를 하나라도 더 산다든지 뭐 아니면 뭐 무대룩 같은 경우 막 음식 팔고 뭐. 하고 거기 약간 공연도 많이 하고 이벤트들도 많이 하니까 뭐 제휴돼서 투자를 받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굿즈 이런 거. 아니 공간 대여가 돈이 제일 많이 남을 수도. 공간 대여가 괜찮겠다. 그래서 근데 내가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해보고 싶은 게 그냥 그 옛날에 외국에서 뭐 힙스터 스타터 팩 이렇게 해가지고 뭐 힙스터들이 하는 뭐 입는 옷 아이템들 뭐 이런 거 쭉 해갖고 이렇게 스타터 백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밈 같은 걸로. 그래서 좀 우리도 하나 해보면 안 되나? 좀 뭐 서울 뭐 힙한 사람들만 오는 카페 스타터 백 같은 느낌? 그 사람들 좀 비주얼리 생각해봤을 때 뭐 입고 있나요? 뭐 다 검은색? 아키테릭스 비니, 그쵸. 몬벨 가방, 살로몬 신발. 살로몬에서 이제 호카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오케이. 아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성수 성수 쪽 USB 쪽 그 성수는 약간 느낌이 다르던데요. 성수는 약간 조금 훈훈 쉬시던데. 성수가 왕십리 쪽에 있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성수에 약간 그 패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맞아. 거기도 잘 안 웃던데 성수는 사람들. 그 뭐죠? 그 흑백 요리사 나왔다 논란되신 분 누구죠? 트리플 스타? 트리플 스타 감성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머리가 길고 검정색 뿔테 안경을 끼고 있지만 젠틀 몬스터는 아니에요. 그 안경이. 그리고 이제 어떤 가디건을 자주 입으십니다.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더 데니 마지막으로 감성인 성수 갔을 때는 그쵸. 약간 조금 더 강남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뭔가 비니 감성은 좀 아닌 것 같던데 제가 가본 바로는. 비니는 아닌데 성수는 팝업 감성입니다. 근데 거기도 약간 그 컬러 코드가 거의 다 약간 올 블랙 아니면 올 약간 이런 느낌 있는데. 그쵸. 그렇긴 해. 패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뭐 하여튼 그래서 바지는 뭐죠? 그래서 바지는 산산기어입니다. 네. 상의는
요즘 패딩 시즌이니까 또 패딩 하나 짚고 가시죠. 패딩은 뭐 몬벨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에는 가서 입었다가 이제는 한 시즌 돌아가지고 이제 주변 편의점 갈 때만 입습니다. 아, 다 있으시구나. 네, 근데 이제 다 있으시구나. 요즘에 아마 그 놀러 나갈 때까지 몽벨 패딩을 입지는 않을 거예요. 아크테릭스 감성인가요? 아크테릭스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좀 아크테릭스. 근데 아크테릭스는 근데 두꺼운 거가 비쌉니다. 비싸죠. 바람막이 정도가 어포더블 해가지고 이번 지금 이 추위에는 사실 아키테릭스가 어려울 수도 있고 글쎄요 뭐 입을까요 상의를? 스투시 패딩 가능할 수도. 스투시 패딩 가능하겠네요. 스투시 슬래시 슈프림 가능할 수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페는 아닌 것 같고 요즘 좀. 그리고 CP 컴퍼니 그쪽인가? 스톤 스톤 아일랜드도 아닌데. 스톤 아일랜드 좀 갔나? 저희가 제가 마포구만 자주 출발하니까 굳이 나가면은 잘 모르겠네요. 다른 쪽 지역은. 그 담배를 또 펴요. 연초? 아니면은 연초를 핍니다. 베이프는 안 되고. 전담도 피죠. 둘 다 핍니다. 아. 금연하려고 전담을 샀다가 전담이랑 연초를 두 개 다 들고 다니는 경우가 좀 많고 그 손등에 문신이 있어요. 보이는데 문신.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정체불명의 어떤 문이에요. 어떠한 레터링이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죠? 오브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좀 랜덤한 문양 느낌? 그 아방가르드한 문신 핸드 스틱캠 포크 느낌. 그렇죠. IG 가만 많이 볼 수 있는데 좀 그런 계열사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머릿속에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러셨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요즘 시대에 쿨한 사람들이겠죠? 그쵸. 힙하죠. 힙. 우리가 전체적으로 콜렉티브리 어쨌든 뽑은 거잖아. 그쵸, 이런 그쵸. 사람들이 힙하고 쿨한 겁니다. 그쵸. 그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트렌드 세터가 있지 않을까요? 약간 누구 하나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키텍스 트렌드 누가 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시작됐죠. 밴쿠버에서 시작했나요? 예, 이거는 진짜 하이커들이 시작하긴 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시작했나요? 몰라요. 키드밀리? 키드밀리 빈지노 형은 아닐 것 같고 진호 형은 키드밀리가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딘 키드밀리 느낌인가? 약간 그 고프 그게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죠? 한 18년도 아니에요? 17, 18? 17, 18 쯤이었던 아니에요?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어요. 패션을 잘 모릅니다. 저 패션 하나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이름들 네임 뉴힙인가, 드랍할 때 이게? 중간에 그냥 웃었는데 사실 몰라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패션 모른다고 하는 게 뉴힙인가요? 아니 이거는 제가 시작한 트렌드긴 한데. 저 진짜 패션 몰라요. 저도 진짜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광고 같은 그러기에는 것도 브랜드 네임드랍을 너무 그러니까 잘하시네. 아니 막 기본- 산산기어 막 이렇게 딱 너무 딱 나오는 잘하시던데. 게. 아니 뭐 그런 모르는 기본적으로 거 아는 거죠, 그거는. 아, 알긴 알죠. 아 그건 그냥. 기본이다. 네, 아저씨 아. 근데 뭐 근데 이제 몇 년도부터 이제 이걸 입고 이런 것까지 잘 모르겠다. 어. 이제 그냥 제가 눈썰미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브랜드 입고 있구나 정도 확인만 하는데 잘은 모른다. 관심이 없다 패션에. 맞아요? 네, 인정입니다. 근데 바지 슈프림 아니었어요? 협찬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좀 간지라. 이게 뉴힙이구나. 아니 그래서 난 무슨 컨셉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멋있어요. 네, 받은 옷만 입습니다. 멋있어. 그게 멋있어. 또 뉴입이네요. 그런 좀 뉘앙스 차이가 있었네요. 네, 아, 그 정도의 감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주제 뭐죠? 다음 주제는 그 다음 릴스로 한번 또 넘어가죠. 다음 릴스. 릴스가 그 데이팅 컬처. 요걸로 한번 소개팅 때 점수 따는 거. 오케이. 네, 요거 한번 가보시죠.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은 다 제 몸만 원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다 이성 씨 몸만 원했다고요? 말도 안 돼. 잠시만요. 죄송해요. 왜 그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씨발 죄송해요. 이건 진짜 제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울지 마요. 와, 대학질인데? 엄청 과거에 인터랙티브한데요. 만났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에 대해서요? 예예예. 뭘 느끼시나요? 몰라. 그냥 마지막 허그할 때 인터랙티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더 틴더로 만나면은 저런 감성인 건가? 음.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나는 오히려 이제 오버하는 거지. 나는 그런 애들과 그렇죠. 아예 이제 차별화 시키려고. 차별화 시켜야죠. 근데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는 더 원하는- 악질이었던. 심지어 그거를 오히려 악용해서 베디 자기의 스타일로 이제 품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그치. 가는 거였군요. 그치. 아 그 틴더로 하는 거는 다른 영상이에요. 근데 이건 네네. 아니고. 네네네. 근데 그냥 이런 느낌? 어쨌든 틴더로 뭔가 좀 애플로 만나가지고 저거 바로 밑에 연관 영상 있거든요. 저거 누르시면 click 바로 the 되거든요. related video? 그 말씀하신 거는 어플로 이거거든요. 만난. 왔어. 네. 사진이랑 좀 다르다. 70이야? 80? 네? 귀여우니까 봐줄게. 저희 어디 가요? 뭐 바로 어디 가기보단 약간 좀 그냥 좀 쉴까? 뭐 하고 쉬어요? 뭐 하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시는 거? 미안. 잠시만. 편하지? 저 집에 갈래요. 뭔 집이야? 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배고파서 뭐라도 좀 먹을. 또 먹어? 맨날 먹어. 하루에 몇 개 먹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그래도 저희 첫 데이트는 좀 바로 쌓여서. 알겠다고. 안전벨트 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끝까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지 이게 않아요. 너무 이게 좀 아, 이게 뭐좀 인터랙티브하다 보니 몰입감이 있다 보니 너무 뭔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거 끝까지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피해자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맞아요. 뭐 그 최근에 제일 기억에 남던 게 약간 그 디지털 성범죄로 신고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고, 근데 되게 엄청 그 베스트 댓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은 그래도 뭔가 헤이팅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그래요? 하는데. 이런 거는 저는 그치.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이런 거는 그냥 기믹이잖아. 그러니까 기믹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거를 보고 찔린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어떠한 프로보킹을 하잖아. 이 사람들의 뭔가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근데 이런 꽁트나 상황극들은 조금 유해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으로 다져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거의 멀리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면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보통 만드는데 약간 아까 인플루언서 면접 이런 거는 좀 많이 먹었었어요. 욕을 약간 그래요? 그때는 또 초기였으니까 이제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대신 약간 뭐 실드 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떤 거가 욕 제일 많이 먹었나요? 엄청 많죠. 그때 뭐만 하면은 욕했었어요. 왜냐면 약간 제가 막 색드립이나 이런 거를 섞어 쓰면은 막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약간 이런 것도 엄청 많았고, 인플루언서 그거 하면은 지금 거기 그 인플루언서 거기로 가면 배댓이 그냥 저 욕하는 건데 제가 그냥 고정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많고, 그런 거는 이제 보통 들어올 각오를 하고, 이런 거는 뭐 이제 가해자까지는 생각을 보통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했던 사람들은. 이야, 이게 한국 데이팅 컬처가 그래도 저런 게 그래도 조금은 뭐 생겨나고 막 이런 많으니까 좀 미국화 되는 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플로 만나면은 국적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럼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고, 약간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한국이 유난히 막 더 한국 남자들이 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남자가 보통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틴더 골드 결제하셨나요? 옛날에 엄청 많이 했죠. 오. 진짜 제가 all-time low였을 때가 있었어요. 오케이. 인생 진짜 밑바닥이었을 Tell me 때. about that. 그때 모든 데이팅 어플 다 깔고 그리고 you know how it goes. Have you tried? 나한테는 다 물어봐 놓고 왜 자기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했냐고 물어봐 놓고. 아 진짜 난 다 20살 말하고 때 있는데. 해봤던 것 같아요. 20살 때 해봤던 것 같아요. 난 아까 뭐였지 그 뭐 인플루언서들 보고 자위했다고 얘기한 거 같이 다 했는데 자인 다 물어보고 내가 딱 질문 하나 하니까 뭐 기업 얘기까지 네임드랍 다 해놓고 슈프림에 바지를 안 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슈프림에 바지를 안 줄 수가 있어요. 아 이래서 내가 스프링 바지 못 입는구나. 저도 20살 때 했었습니다. 20살 때만 네. 저는 데이팅 어플을 2-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인생이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밑바닥의 삶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게 뭐냐면은 데이팅 어플 뭐 아시잖아요. 약간 데이팅 어플 하면은 이게 10%의 남자들이 90%의 여자들을 가질 수가 있고 나머지 여자의 10% 갖고 나머지 90%의 남자가 이제 고군분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 같은 시대면은 남자랑 여자가 약간 이제 어플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든 인터랙트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호감이 아니더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보고 막 이럴 수가 있어서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플이 생기니까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뭐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외모, 몸매 끝이잖아요. 그쵸. 외모랑 몸매 끝이 거기서 아닌 척 할 수는 있어요.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것도 하나 찍어야겠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의 이거에 진짜 상처받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어플이 개인적으로는 소셜 미디어가 약간 여성분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보편적으로 끼친다고 생각하고 데이팅 어플은 남자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왜냐면은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존잘이 아니면은 이게 안 돼요. 그쵸. 이게 매칭이 그리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The Running Man이에요. 이걸 그냥 해야 돼. 한 명이라도 걸려야 돼. 마라톤? 그거 진짜 이거예요. 이거 따지지도 않아요. 따지고 이제 받아주면 거기서 이제 뭐 대충 판결을 하는 거지. 근데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대시나 약간 이런 거 받는 거에 약간 좀 익숙하시니까 이게 잘 생겼더라도 일단 자기는 좀 이 뭐 있더라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이 사람을 매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비율로 저희가 일단 매치 받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만약 받는다 해도 이게 과연 진지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갑을 관계가 좀 확실히 있는 확실하죠. 것 같다라는 생각. 확실하죠. 그러니까 근데 여성분들이 좀 더 고르는 그쵸. 편인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자기가 이제 파워가 더 센 거지. 내가 yes, no 하는 거고 남자들은 말한 것처럼 소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대화를 한다 해도 보통은 끝나는 경우 아시잖아요. 20살 때 기억 잘 되셨어요? 저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했어요? 네. 한국 딱 그래요? 처음 왔을 때. 오. 네. 잘 돼도 나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나의 이론은 어쨌든 틴더가 기업이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이거를 모니타이즈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내는 그 유저층은 내가 봤을 때 남자가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지. 아 물론 여자는 거의 없지.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한테서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해야 뭔가 돈을 낼 욕구가 더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 만드는 그 스트럭처 자체를 남자를 패널라이징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멤버십을 끊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하는 얘기를 나도 막 유튜브 이런 거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저희는 모르니까 내부 관계자니까.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스트럭처가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압도적으로 남자가 훨씬 많으니까. 남자들이 그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틴더는 오히려 남자들한테 뭔가
매칭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안 떠나게 하려고. Because it's like there's already like 90% men.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팅 어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해본 적 있죠. 해본 적 있죠.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키 쓰셨나요? 바이오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쓰는 거 악질인데. MBTI 적어야지. MBTI 쓸 때도 있고 적고 안 쓸 때도 국기 적어야 되고 한국 국기 적어야 굳이 되고. 그 바이오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물어보잖아. 네. 뭐 물어볼 때 거기에 넣긴 하는데 이제 프로필에 제가 이제 타입을 해서 뭐 몇 센치라고 쓰진 그건 않았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프로필에 키 쓰는 게 있나? 네? 그 이제 자기 프로필 이제 쓸 때 뭐 남성이세요 하고 뭐 왜안 키 쓴 뭐 이런 척하세요? 잠시만 지금 아니 저는 키를 쓰면 안 되죠. 170이라고 쓰면 그런 느낌. 국기는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국기 넣어야 돼. 국기 넣어야 되고 국기를- MBTI 넣어야 되고 그 있어요. 그 필수 조건들이 몇 개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Old school jazz 좋아한다. I can make your favorite playlist. 막 이런 거 적어놓고 그쵸, 막 그쵸. 플리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데이팅 어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요? 제가 넘어온 것 뭐- 같은데. 인스타그램이 뉴 데이팅 프로파일이죠. I think so. 인스타그램이 뉴 데이팅. 그리고 정우성 씨가 또 그 DM 보내는 걸로 요즘 또 화제잖아요. 요즘 정우성님뿐만 아니라 네. 근데 나는 사실 이해는 안 돼. 뭐가요? 왜 그냥 보내는지? 왜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왜 문제인지. 왜 그러니까 문제인지. 뭔가 연예인이 일반인한테 DM을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조금 문란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 DM에서 뭐 바로 뭐 막 그쵸. 물란하게 간 것도 그쵸. 아니고 뭐 딕픽을 보낸 것도 정우성님 아니고. 같은 경우에도 뭐 작업 뭐 아이가 뭐 그거야 네. 뭐 의도는 나도 잘 뭐 우리가 그냥 넘겨 짚을 수는 있지만 그냥 뭐 텍스트북 했을 때 그냥 뭐 작업 멋있는데요 한 게 뭐 네, 멋진 직업. 네. 어때 직업. 그게? 근데 이제 약간 오히려 그게 구린 행보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했을 때는 그 일반인 분들이 나 정우성한테 DM 받았어. 이거를 맞아요. 자랑하고 싶은 면에서 이 사람들을 까내리는 거야. 내가 정우성보다 우위야. 좀 이런 그쵸, 감성. 그쵸. 그러니까 나 약간 일반인인데 클라우드형이지. 나 이 사람의 어떠한 그런 거를 태워서 이 사람의 인격을 조금 밑으로 깔고 내가 그보다 위에 있고 이거를 난 뭐 온라인에 쉐어를 하면서 좀 어떠한 모랄이나 뭐 자기의 밸류를 챙겨가는 그런 감성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그 의도가 조금 불순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냥 뭐 문제 있나라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성님요? 네. 뭐 아니 근데 뭐 우리가 굳이 그런 사생활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맞아, 생각도 맞아, 있고 맞아. 그리고 물론 정우성님을 제가 전혀 모르지만 막 저희가 이렇게 큰 그걸 만들어도 사실상 대부분 이런 케이스 보면 막 애덤 레빈 있잖아요. 룸 5. 네. 거기도 약간 바람을 폈었거든요.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알고 있어요. 보통 그런 위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일반인들과는 다른 어떤 스케일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다 NDA를 사인하고 그냥 바람을 피고 있고 근데 그거를 아내가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알고 있는데 눈 감아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약간 이런 게 정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라이프스타일의 세계는 분명히 예전부터 존재해 왔고 높은 어떤 계급의 분들은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멋진 직업이 약간 웃기다, 약간 이렇게 그냥 밈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진지하게 몰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우성, 이병헌 인정. 그래도 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거든. 좀 그래도 저분들은 그럴 수 있어 옹호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이특 뭐 그분도 좀 뭐 일반인한테 DM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래요? 그분은 좀 여론이 안 좋고. 슈퍼주니어. 그러니까 좀 그런 이게 좀 나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게 배우의 어떠한 직업상 좀 더 뭐 신비적인 게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배우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겟어웨이 할 수 있는 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비난받는 느낌? 결국 작품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약간 아무리 이렇게 뭐 논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요즘 세대 그냥 가면 갈수록 왜냐면은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논란은 무조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얼굴을 팔고 하는 직업이라면. 근데 이제 관건은 논란이 터진 다음에 다시 컴백을 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게 결국은 실력 아니면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논란 생기는 거는 뭐 약간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거나 약간 지금은 바닥질 수 있지만 그만큼 그거를 다 뒤 엎을 실력이나 작품이 나오냐. 왜냐면 저희가 정우성님을 약간 신실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을 했을 때 배우로서 좋아하는 거죠. 그거예요. 작품으로서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사실상 저희가 그 이외의 것들을 사실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생활 문란하다 알겠는데 물론 문란하지 않으면 더 멋있겠죠. 근데 문란했어. 근데 그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한 이유였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에 대해서요? 이 정우성 일단은 정우성 씨면은 사실은 국민 배우 중 1인인데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일반의 여자들은 DM 보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와, 좀 불알 크다? 오히려 그러니까 리스펙이 간? 아 이분 빅딕인데 리스펙?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뭔가 어쨌든 그렇게 그 국민들의 선상에 오른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행동하고 막 연애할 때도 그냥 존나 비밀 연애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저도 오히려 그냥 보면서 DM 힙합이다라고 박아버리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오프닝 라인이 좀 아쉽다. 틴더 할 때 오프닝 라인 뭐였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데 뭐 한 가지를 정해가지고 뭔가 모두한테 하는 건 조금 별로인 것 같고 좀 하수고 이제 커스텀이죠. 이제 그 사람의 바이오를 보고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힙한 사람 그린 것처럼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다음 나만의 프레임을 형성해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 프레임에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인터랙트를 할 때 내가 할 말을 하면 돼요. You know what I'm saying? 근데 어쨌든 약간 내가 보기에 멋진 직업 이러는 게 약간 좀 어쨌든 정우성님이 아재잖아. 나이는 많으시지. 그래서 약간 그 아재 느낌이 좀 난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런 이제 그쵸. 오프닝 라인에서 뭔가 그냥 근데 만약에 따봉까지 있었나요? 만약에 불 이모지만 보내. 정우성이 너무 싼티 아니야? 너무 싼티 아니야? 좀 그거는? 힙합이다. 너무 힙합인가? 너무 나이가 있으신데. 아니면- 나는 오히려 데디 감성으로 한 바퀴 돌아서 갔다고 데디 감성, 생각하는데. 그런가? 멋진 직업 왜 이렇게 좀 아니면 뭐 100 이런 거? 100 사인. 헌드렛을 보냈으면은 그러면 어쨌든 그 래퍼분들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치는 걸로 요즘 경향이 그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모 이제 뭐 멋진 직업 뭔가 이런 식으로 글자로 보내면은 약간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어쨌든 그런 꼬리를 트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다이내믹 게임에서 나는 어쨌든 미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하지만 그런 게임이 있었네. 근데 이제 그분이 답장할지 답장 안 할지는 사실은 나에 달려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뭐 어베일러빌리티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뭐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건네는 것보다는 미끼를 던지는 거 약간 불이모지 NUC 근데 불이모지에 아무런 답장이 없다? 그러면 멋진 직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답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했으면 조금 더 여론이 좋지 않았을까. 빌드업이 약했다. 그러니까 빌드업이 약했다. 그다음에 불이모지 보내고 그분이 먼저 뭔가 내가 만약 정우성이면은 뭐 너무 팬이에요 이래. 그럼 감사합니다.
뭐 직업 보니까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덜 꼬시는 바이브가 되지 않을까? 우성이 형 듣고 계시면 다음 분은 예, 불 이모지를 보내야 아니 돼요. 그 불 이모지 하기 전에 사실 그 간을 좀 보는 게 좋죠. 약간 그쵸. 예를 들어 하이라이트에 들어가요.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하트를 눌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마음 다시 들으면 제 하이라이트도 하트를 누르게 돼 있어요. 그걸 만약 서로 확인했다. 그럼 다음 단계는 게시글 하트를 눌러요. 그 사람들 내 게시글 하트를 눌렀다. 그럼 그땐 DM 보내도 약간 좀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바로 멋진 직업 이렇게 하는 거는 아 근데 이제 내가 정우성님이었다면은 그냥 아예 기버퍽이 없는 거지. 야 나 정우성인데 내가 누구한테 DM하든 다 뚫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라고 내가 뭐 가장 구린 메시지를 날려도 사실 그냥 답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인 거지. 그냥 I don't give a fuck 나 정우성이야. 직업 멋지네. 그냥 보고 멋진 직업 그냥 바로 생각해서 그냥 바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오히려. 아 근데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왕년은 그게 먹혔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기는 만약 정우성님이 편지를 그렇게 20대 보냈다고 합니다. 30대였다.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안 생길걸요. 그냥 여성분들 다 받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나이 때문에 좀 그렇게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뭔가 남자가 조금 여성을 꼬시려고 이렇게 접근하고, 그러면 여자는 남자가 이게 꼬시려고 했을 때 그거를 뭔가 뭐 좋아하고 이런 거 하면은 욕을 먹는 세상이 됐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직접적으로 안 하고 더 간접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스토리 좋아요까지 간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DM 하면 욕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 좋아. 그래서 뭔가 계속 더 뭔가 썰을 한 방법으로 가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알잖아. 뭔가 스토리 좋아요 같은 게 오면은 뭔가 아니면은 뭔 오고 가고 뜻인지 하면은 알지. you know what's up. 야. 근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불필요한 스텝들이 생긴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솔직히 우리가 솔직했으면은 뭐 그렇게 DM 보내는 거 뭐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도 동의하는데 그거가 왜 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졌는지에 생각을 해보자. 아, 그게 합당한지. 왜 남성이 여자를 꼬시고 여자는 남자가 꼬시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거를 솔직하게 밝히면 안 되는 문화가 됐는지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다는 말씀으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뭐 사실상 인스타그램이 없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학교에서 약간 누가 고백을 했는데 이제 좋아하면 받아주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싫으면 이제 소문 내고 그거 놀림거리도 되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느냐에 딸려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웨인 그레츠키가 한 말 중에 그러니까 유명한 하키 선수가 한 말 중에 내가 쏘지 않은 슛은 100%의 확률로 그쵸, 들어가지 그쵸. 않는다. 뭐 그쵸. 그런 말이 있듯이 사실 이거를 트라이 하는 거가 악화되는 거가 그게 근데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들이 정우성이랑 뭐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가졌어. 근데 너무 좋은 분이고 말하다 보니까 취향도 맞아. 그러다가 교제를 하게 됐어. 이거는 뭐라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 form of contact가 문란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뭔가 어쨌든 우성이 형이 DM을 보낸 거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that's thirst. 뭔가 여자 만나고 싶고 이러니까 그러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행보가 구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는 뭐 있더라, 정우성 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이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가나? 근데 뭐 연예인이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막 좀 그렇지 않나 막 뭐지 존나 막 꼬리치고 다니고 여미새 뭐 이런 여미새 남미새란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꼬시는 거 자체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내면의 어떤 결핍을 채우려고 수많은 남자 혹은 수많은 여자한테 연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꽤 페어한 것 같지 않아? 페어하고 구리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막 캔슬까지 가야 되는 이슈까지 왜 이렇게 증폭이 됐냐라는 거. 우성이 형 캔슬 안 당했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그 상 거기서 하는 그 스피치 연설에 나는 좀 감명 받았거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거 볼 수 있을까요? Can you pull that up? The actor, the speech. It's the IG one.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또 안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우성이요? 잠깐만요. Let's read 그 댓글 한번 읽어보시죠. 구린 행보했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책임 남자다운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거랑 달라. 뭐. 이거는 그 가빈님이랑과의 그 자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일반인 DM 그거는 이제 그거가 나오고 뭔가 서포팅 에비던스 느낌으로 이런 일도 했어라고 이제 나온 거 같고. 괜히 거기서 답? 배우에게 뭔 도덕적 잣대를 그리 들이미는지 노이해. 누구한테 피해준 거 없다. 좋아요. 근데 취자식 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존나 선심 쓰듯이 말하노. 또 5대 5입니다. 뭐가 나쁜지 모르겠다.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니 책임지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10년 거의 아내 같은 여친이 있는데 원나잇하고 거기에 땡년생 여친이 또 있는 게 문제인데 뭔 아버지. 5대 5입니다 계속. 세상 근데- 당당하듯 저 눈빛 말투 뉘앙스가 환호받는 게 웃기다. 근데 라이크 수로 봤을 때는 여론이 저쪽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어디 쪽이요? 네거티브요? 네거티브에 굉장히 몰려 네거티브. 있습니다. 몇만 이상은 다 그거고 소수 900 저희 같은 소수 그거 의견들만 그런 거 있어요. 아이디 확인해서 비공개 계정은 거기서 제외하면 안 돼요. 비공개 계정은 컨트롤 more. 그럼 네 호적에 올려라. 모든 질책은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그럼 누가 받냐? 그래서 네거티브가 더 많네요. 네거티브 확실히 많아요. 자기의 쩔어 있는 표본입니다. 아들에게 사과해요. 미혼모 사생아 혼내자. 이런 말은 그 아이가 평생 듣는 말이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근데 뭐 물론 이거를 캔슬감은 아니긴 하지만 이분의 도덕적 그 상태에 대한 새로운 에비던스긴 하지. 그러니까 이 어쨌든 우리가 정우성이라는 분에 대한 모르고 있던 팩트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나온 이 새 생명 그 아들에 대한 뭔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정 배우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아. 정우성이 뭐 이렇고 근데 그 아들은 태어나면 그 아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빠는 있죠. 아 근데 있지만 없잖아요. 뭐 많이 뭐 그러니까 뭐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아닌 거잖아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예. 이야 핵가족의 느낌은 아니죠, 사실. 약간 그러면은 그 아이의 정서적 영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네거티브 여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론 몰이라는 건데. 저도 네거티브 여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캔슬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줬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사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질책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질책을 누구한테 받아? 약간 실책 받아야죠. 왜 받아요? 그 아이의 삶은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 그 사람 가족 내에서 약간 해결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질타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정우성님을 직접 아는 사람이 모를까? 네. 우리가 어떻게 공인인데 감내해야죠. 화장실 가도 될까요? 이거 뭐저 화장실 가도 아니 지금 국민들의 사랑으로 돈 버시는 분인데. 그렇죠. 아니, 이러면 그리고 안 되죠. 국민이 영향력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저런 행동을 하면은 남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말입니다. 남이 저 보고 따라하면 어떡하실래요? 네. 책임지실 겁니까? 그니까 말입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일리 어려운 있는 문제인 포인트 것 일리 있는 포인트긴 맞아. 하네요. 뭐 맞아. 사실은 뭐 그건 맞는 얘기지만 뭐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들 가서 욕할 건 아니긴 한데 뭐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조금 연예인이란 직업이 이피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떡해? It's on the news.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연예인 공인들을 어떠한 이렇게 얘기하기 좀 논란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재물을 삼아서 어떠한 새로운 도덕을 체계를 계속 정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떠한 이그젬플로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거 하면 안 좋은 거야. 이거 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자기네들의 사회를 계속해서 구성을 해나가는 어떠한 그런 재물로 사용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걸 기반으로 내가 저걸로 뭔가 세일을 할 수 있고. 교주 씨가 남자다 불꽃 이모지를 다루셨네.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저 사람들의 표본으로 삼아서 어떠한 자기네들의 어젠다를 푸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음모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떠한 그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막 배후에서 조종한다라기보다 대중이 그거를 다 같이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대중이라는 어떠한 인격체가 계속해서 이거를 배틀을 하면서 뭔가 네. 정립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오픈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혼내 자식이 낳던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전혀 신경 안 Cause it's so cool. 너무 쿨해. NLE 너무 차퍼가 12명의 자식이 네. 있는 거를 사실 뭐 MB 디스하진 않으니까. 저는 그 릴웨인이 파산을 3번 했다는 소식이 그게 와 그 정도 탑급 됐는데 파산될 정도면 근데 그게 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일드 포트 내가 되게 예,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뭐 너무 할리우드고 너무 쿨해. 뭐 알겠는데 그것이 진정 옳은 것입니까? 아니 옳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 주변에도 있는 일들이잖아요. 약간 친구 부모님 중에 바람핀 사람 한 번이라도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저희가 그럼 그 사람 대문 앞에 가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진 않잖아요. 왜냐 우리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우성님은 영화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누가 얼마나 완벽하길래 이 사람한테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욕하는 거 오케이. 저건 에바다 말하는 거 오케이. 욕하는 거 오케이.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연결까지 가는 건 저는 약간 동의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리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아까 저희 카메라 꺼졌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인플루언서나 공인 얼굴 팔리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했을 때는 얼굴 팔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음악을 했을 때는 제 꿈은 스쿨보이 큐 같은 거였어요. 오케이. 왜냐면은 스쿨보이 큐가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먹고 살 만큼 돈은 들어오는데 대신 마트나 이런 거 가도 사실상 힙합 뒷팬이 아니면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은 진짜 팬인 거예요. 근데 얼굴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당연한 절차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절차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게 약간 저는 그거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성격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논란은 언젠가 터질 것 같아. 저는 제가 항상 시한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 인플루언서 삶이 생각보다 오래 왔어요. 근데 3년째인데 근데 곧 뭔가 터진다는 뜻이죠. 곧 뭐가 터지는데 그냥 그 전에 벌 만큼 벌고 다 삭제하는 게 제 꿈이에요. 약간 도망가는 게 꿈이에요. 오래 하고 싶진 않다. 오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딜로? 그거는 뭐 비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프와 뉴기니로 다시. 네. 어디로 도망갈 거면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파푸니기네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좀 자연 좋은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심플한 파푸니기네 자연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자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렇지.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요. 말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곳인데 엄청 시골 동네예요. 바다 있어요? 화산지대입니다. 바다 있어야 돼요. 네. 바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의 근데 뭐 자카르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그런 어떤 여유랑 미소가 기억이 나요. 이제 보통 한국이나 뭐 한국뿐만 아니라 조금 이런 대도시라고 하죠. 자본적으로 발전이 많이 된 나라들의 어른들이 웃는 거를 보면은 그런 어른들의 웃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하하 뭐 이렇게 웃는다든지 뭐 이렇게 웃는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웃는 그런 정말 때 안 탄 아이들이 웃는 그 아이들의 미소 있잖아요. 근데 말랑에 가니까 남녀노소 다 그 아이의 웃음을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40, 50대 아저씨들도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면서 놀면서 그러는데 그런 정말 때 안 탄 그런 미소를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마음이 퓨어하고 여유가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향을 조금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뭔가 생각이 좀 정지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언어적인 게 좀 정지되고 그냥 조금 더 삶에 현존하면서 그냥 조금 뭐 자애심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브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인천공항에 있는 그 짐 아저씨들이 막 화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거 치워야 된다 저거 치워야 된다 택시 기사 아저씨들 막 오고
그러니까 바로 바이브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그런 데로 가고 싶어요. 그냥 인도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랑. 말랑 한번 가봐야겠다. 네. 저 근데 진짜 화장실 갔다 왔대요. 네. 아, 예. 마침 What 딱 be on time. 오케이. 그럼 저희 이제 연장으로 넘어갑시다. 왜냐면 또 예님이 잘 아셔. 엔젤 투자 클럽 일원이시기 때문에 아 맞아요. 저희의 이 포맷을 잘 아시고. 맞아요. 저희 섭외 에피소드가 이제 그 저희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찾아보다가 예예 씨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유료 멤버 구독으로. 제가 사실 이게 왜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상 본 적이 없거든요. 오케이. 팟캐스트를 본 적이 없는데 루피님이 한번 나왔잖아요. 아. 근데 제가 루피님의 인터뷰나 이런 거를 예전에 막 많이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 그분이 되게 말을 정말 뭔가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최면적인 있어요. 네, 네. 약간 그런 게 있고 설명도 되게 잘하시고 해서 이분 거 보고 싶다 했는데 봤는데 유료가 연장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건 봐야겠다 해서 그때 구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유입이 되신 거군요. 찐팬은 아니죠. 찐팬 아니었. 근데 그 이후에 유료 구독하면 찐팬이죠. 그렇긴 이후에 그 최근에 하셨던 그 정치 하신 분들 막 민사고 나오시고 범선하고 그분들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갖고 약간 이거는 진짜 대체 불가일 수도 있겠다. 약간 제가 대체 불가인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거나 막 팟캐스트를 많이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대체 불가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갖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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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구독은 곧 끊을 또 연장전에서 뵙시다. 예. 베이스. SPNS